화면에 보이는 이 남성은 단돈 80만 원으로 시작해 단 1년 만에 150억 원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트레이더 로스 카메론입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부터 자본이 많은 사람이었겠지, 아니면 월가 출신이었거나 금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로스 카메론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배경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화려한 금융 이력으로 무장한 인물이 아니라 노트북 한 대로 작은 종목을 붙잡고 매일같이 시장과 부딪혔던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출발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다는 점입니다. 첫 투자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는 이후 감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버립니다. 대신 차트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실전 매매는 멈추고 집요하게 테스트에만 몰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고 어떤 자리에서 흐름이 뒤집히는지 패턴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손절과 익절이 투자자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 또한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구조를 발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번 달라 보이는 차트도 실제로는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신호를 남긴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그 후 그는 약 5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으로 다시 트레이딩에 도전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자산을 불려가며 결국 1년 만에 150억 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그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공개하며 사람들과 함께하기까지 했었죠. 실시간 차트를 보여주며 자신의 매매 철학을 설명했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실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채널은 20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고 사람들은 그를 데이 트레이딩의 교과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타점을 발굴했고 어떤 방식으로 진입 타이밍을 잡았을까요? 로스 카메론은 말합니다. 지표를 많이 하는 것보다 몇 개 안 되더라도 시장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작동하는 지표를 깊게 이해하고 반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결국에 수익을 만드는 건 반복 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지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RSI, 상대 강도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RSI가 30R이면 매수하고 70이면 매도하는 식의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로스 카메론은 RSI가 이동평균선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표적인 지표지만 실전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트레이더는 극소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RSI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로스 카메론이 실제로 어떻게 이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타이밍을 잡았는지 구조와 예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로스 카메론은 RSI를 단독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몇 가지 추가 조건과 보조 지표를 함께 붙여서 더 정교한 진입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RSI가 어떤 지표인지 또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트레이딩 뷰에서 RSI를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상단에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이와 같이 RSI라고 검색하면 항목 가장 위에 있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걸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해 볼게요. 자,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보라색 선이 바로 RSI입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얼마나 강하게 올랐는지, 얼마나 강하게 내려갔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값은 0에서 100 사이를 오가고 지금 시장이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과하게 눌린 상태인지를 숫자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자, 위에서부터 70선, 50선, 30선이 점선으로 보이실 겁니다. 보통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라 하며 가격이 눌려있다고 판단해 상승 관점을 의미하고 반대로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라 하며 가격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하락 관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30 이하에서 매수를, 70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로스 카메론은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바로 RSI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50 부근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종목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RSI가 중간값 근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약하고 방향도 뚜렷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RSI가 70 이상이거나 30 이하처럼 한쪽으로 강하게 쏠린 자리, 즉 극단적인 구간에서만 반전 전략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RSI 설정 값입니다. 로스 카메론은 기본 값인 14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했어요. 왜 기본 값을 유지하라고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기준으로 RSI를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같은 신호를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신호가 실제 시장에서 더 또렷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RSI 숫자만 보고 바로 매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스캐메론은 RSI를 완벽한 진입 신호라기보다는 1차로 진입 여부를 판단할 조건으로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RSI가 70 이상까지 치솟은 차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제 매도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흐름을 보면 가격은 그 뒤에도 더 올라가고 고점을 갱신해 나갑니다.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 매매 판단을 내리려면 뭐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로스캐메런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자, 반전 캔들이란 일정 추세가 지속되다가 추세가 반대로 꺾이는 캔들을 의미하며 해당 캔들이 등장한 이후에는 추세가 반전된다는 이론입니다. 보통 캔들이 강하게 반전될수록 추세가 변화할 확률이 커집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를 차트에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우선 차트 상단의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주세요. 자,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폭이 변하는 지표로 무려 95%의 캔들이 밴드 내부에서 움직이는 변동성 측정 도구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하단 밴드를 터치하거나 이탈하게 되었을 때 다시 밴드 안쪽으로 돌아올 확률이 95%라는 점을 활용하면 밴드 상단을 터치하게 되었을 때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운영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이 차트의 경우에서는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뒤 밴드 하단으로 다시 강하게 음봉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짧게 정리하자면 첫째 조건으로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확인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반전 캔들의 등장 여부로 흐름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세 번째 조건으로 볼린저 밴드를 통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과하게 확장됐는지를 체크하는 것. 결국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매수 포지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으로 RSI가 30 이하,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오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RSI로 조건을 찾았다면 두 번째 조건으로 차트를 보고 하락 장악형 음봉이나 3연속 음봉이 등장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을 때 밴드의 하단을 터치하거나 아예 벗어나는지를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양봉이 처음 등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음봉보다 큰 상승 장악형 음봉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해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라는 확증이 생기며 매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RSI가 30을 이탈할 정도의 강한 하락 흐름이었기 때문에 양봉 하나만으로 반등을 확전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음봉들이 등장하고 상승 장악형 양봉이 등장하며 두 번째 바닥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바닥은 첫 번째 바닥보다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바닥은 반드시 볼린저 밴드 안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건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자,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두 번째 바닥에서 만들어진 상승 장악형 양봉의 종가의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진입 시 밴드 하단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RSI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전이 시작되는 흐름을 반전 캔들과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교차 확인해서 승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으로 RSI가 30선 밑으로 강하게 이탈하면서 명확한 과매도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3연속 음봉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밴드의 하단선을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마지막 음봉을 강하게 장악하는 무빙이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RSI 30을 이탈할 정도의 강한 하락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2차 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후 다시 저점을 만들어주고 상승 장악형 양봉이 등장하며 쌍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쌍바닥 저점 이후에 상승 장악형 양봉이 발생한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자, 손절은 진입 시점 밴드 하단선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터치하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조건으로 RSI가 30 구간을 이탈하며 큰 하락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3연속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이후에 상승 장악형 양봉이 출현하면서 단기 매도세가 약해졌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RSI가 30 이하를 돌파할 정도의 강한 하락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2차 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점에서 두 번째 양봉이 형성되면서 쌍바닥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바닥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지만 두 번째 바닥은 밴드 안에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쌍바닥 저점 이후에 상승 장악형 양봉이 발생한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진입 시점 하단 밴드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전과는 반대로 RSI가 70 이상 과매수 구간을 찾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상승 장악형 양봉이나 3개 이상의 연속 양봉이 상단 밴드를 터치하거나 돌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실하게 돌파를 했죠. 이후에 직전의 양봉보다 큰 하락 장악형 음봉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단기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는 확증이 생기며 매도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RSI가 70을 돌파할 정도의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2차 고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고점은 밴드를 이탈했지만 두 번째 고점은 밴드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온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진입 시점 상단 밴드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RSI가 70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과열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강한 양봉이 연속해서 나타났고 양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락 장악형 음봉이 강하게 등장하면서 전 양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RSI 70 이상의 상승세였으므로 2차 고점 구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락 장악형 음봉이 등장하면서 2차 고점 구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고점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지만 두 번째 고점은 밴드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때 2차 고점이 확정된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진입 시 밴드 상단선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상단 밴드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연속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RSI는 70 이상으로 과열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앞전 양봉을 모두 덮는 하락 장악형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RSI 70 이상의 과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2차 고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오면서 고점이 밴드 내부에 형성되었고 앞선 상승세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이미 과열을 가리켰기 때문에 매도 조건에 만족합니다. 이때 두 번째 고점이 확정된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온 시점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진입 시 밴드 상단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에 바로 하락세가 나오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RSI는 과열이나 침체 상태를 1차적으로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실제 캔들의 흐름을 통해 이 극단적인 움직임이 언제 끝날지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밴드가 이탈할 정도로 정말 시장이 과열되고 침체되었는지 최종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반전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나온 경우에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도 있지만 밴드 밖으로 이탈하는 과도한 확장과 침체 단계에서 반전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땐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RSI를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와 반전 캔들을 결합한 효율적인 진입 타이밍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략이 단지 지표를 몇 개 겹쳐놓은 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열이나 침체를 먼저 걸러내고 흐름이 실제로 꺾이는지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진입 타이밍을 확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스 카메론이 결국 시장에서 증명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잡한 기법을 끝없이 추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를 끝까지 파고든 사람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 출발점에 서 있던 지표가 바로 RSI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숫자 뒤에 캔들과 밴드 그리고 모멘텀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같은 차트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돈이 되는 차트 패턴과 매매 기준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